그 키워드 세 가지를 제가 이 시간에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화혈색소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량 알부민류, 세 번째는 경동맥 초음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도 당뇨병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그냥 관리하는 선이다. 이걸 우리가 나타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우리가 치료의 목적인데, 반드시 내가 신장에 합병증이 가는 것을 미리 좀 알아차려야 되고. 안녕하세요. 재민통합내과 정형외과의 내과 원장 조문숙입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당뇨병 공부를 좀 해 보자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키워드 세 가지를 제가 이 시간에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화혈색소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량 알부민류, 세 번째는 경동맥 초음파. 이 세 가지가 당뇨병 합병증을 우리가 추측하거나 또는 예측하는 키워드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이제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건데요. 20-30 전까지만 해도 당화혈색소는 당뇨병 환자의 모든 것처럼 얘기를 하던 때가 있었어요. 정상인은 5%, 5.6 까지는 우리가 정상으로 봅니다. 5.7 부터 6.4% 까지를 내당능 장애 또는 당뇨병 전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6.5% 이상이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럼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당뇨병을 진단하는 순간 췌장의 기능은 50% 이상 망가졌을 가능성이 많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도 당뇨병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그냥 관리하는 선이다. 6.5% 미만이다고 얘기를 하지 당뇨병이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건강 10계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뇨병은 예방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자, 이제 당뇨병이 오신 분, 당뇨병을 치료하고 있는 분에 한해서는 첫 번째는 내 당화혈색소를 알아야 된다. 그럼 이게 왜 지표가 될 수 있냐? 혈색소는 우리 몸에서 골수에서 매일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생성을 하는데 이 수명이 60에서 120 일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혈색소가 나와서 골수에서 나와서 2달에서 60 일에서 120일 동안 우리 몸을 떠돌아다니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난 뒤에 저절로 사멸하거든요. 그걸 무한히 반복하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사망할 때까지. 그 당화혈색소가 당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 혈관에 당뇨병이라는 거는 당이 다른 사람보다 높은 거잖아요. 그게 혈색소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찔러서 피가 나오는 곳은 전부 다 우리가 혈색소가 다닌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니면서 당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를 퍼센트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이렇게 찔러서 보는 그 혈당은 공복이든 식후 1 시간, 식후 2 시간 그때그때 무슨 음식을 어떻게 먹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수치고요. 당화혈색소라는 거는 60 일에서 120일 동안 적혈구가 혈색소가 노출되어 있는 퍼센트를 나타내는 거니까 제가 간단하게 어떤 때는 바쁠 때는 그냥 우리 시험에서 내신 성적을 나타내는 게 당화혈색소하고 똑같습니다. 퍼센트를 보여주고 당화혈색소가 좋으면은 "아 조절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때그때 찔러서 하는 혈당들은 그냥 우리 쪽지 시험 아니면 뭐 그냥 중간 기말 뭐 월말고사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평균적으로 시험을 잘 치면 내신 성적이 좋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혈당 조절이 잘 되면 당화혈색소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화혈색소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혈당 조절을 잘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당화혈색소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인제 키워드는 미량 알부민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증상이 없습니다. 소변 검사에 알부민이 나오고 여러분들 단백뇨는 들어보셨죠? 단백뇨는 미량 알부민료 과정을 거쳐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단백뇨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소변 검사에 검진을 보서 이렇게 스트립으로 묻혀서 색깔 변화를 보는 거 있죠? 그거는 미량 알부민료를 검사하는 게 아니고 단백뇨를 검사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100% 콩팥에서 단백질은 100% 이렇게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변으로 단백질이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뭐 일시적으로 염증 때문에 단백뇨가 나올 수는 있지만 염증이 아닌 정상인 환자에서는 절대 단백뇨가 나오면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 신장에 사구체라는 게 노폐물을 걸러주는 게 콩팥 기능이잖아요. 콩팥 기능이 양쪽에 이렇게 두 개가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콩팥 기능의 사구체에
압력이 증가해서 100%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것을 흡수를 100% 못하고 그냥 내보낼 때, 소변으로 내보낼 때 단백뇨 직전에 나타나는 게 미량 알부민뇨라고 하는데요. 미량 알부민뇨 단계에서는 가역적이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 사구체 압력이 높아서 소변에 미량 알부민뇨가 빠져나오면 열심히 당뇨병 치료를 잘하고 고혈압 치료를 잘하면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량 알부민뇨에서 우리가 미리 체크를 해서 이것도 6 개월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미량 알부민뇨를 체크를 해서 '내가 미량 알부민뇨가 없다.' 그러면 적어도 콩팥 합병증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런데 '내가 미량 알부민뇨가 있다.' 그러면 혹시 단백뇨가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되고, 단백뇨가 없는 미량 알부민뇨만 있을 때는 열심히 혈압이나 당뇨병 치료를 하셔서 정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백뇨가 이미 생기면 이거는 신장의 합병증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세혈관 병증의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가 신경합병증, 그다음 망막증, 마지막에 콩팥합병증 말씀드렸잖아요. 콩팥합병증을 가기 전 단계가 미량 알부민뇨니까 내가 적어도 안과 눈을 통해서 망막증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동시에 미량 알부민뇨는 6 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셔서 반드시 내가 신장에 합병증이 가는 것을 미리 좀 알아차려야 되고, 미량 알부민뇨가 나옵니다 하는 순간은 더 열심히 혈당하고 혈압 조절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량 알부민뇨는 콩팥이 나빠지기 전에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치료로 회복할 수 있는 경우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합병증을 보는 키워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당뇨병 환자의 미세 혈관 합병증하고 대혈관 합병증을 말씀드렸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이 나타나면 이걸 우리가 나타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우리가 치료의 목적인데, 나타나면은 그다음부터는 그 뇌졸중하고 심근경색증 치료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죠. 그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경동맥 초음파에서 양쪽에 뇌로 올라가는,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동맥, 경추의 동맥을 우리가 경동맥이라고 합니다. 원래 동맥이 크게 두 개가 있거든요. 심장에서 유일하게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이 두 개가 큰 게 동맥이 있는데, 이 동맥이 우리가 고혈압이나 이상지혈증, 지방간, 비만하고 동반되어 있는 당뇨병 이런 거를 치료를 안 했을 때 혈관에 이렇게 찌꺼기가 끼기 시작하고, 그걸 우리가 내막 비후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막 비후 단계 그다음 단계는 혈전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동맥경화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동맥경화증이 있는 환자는 결국 이걸 관리를 안 하면 나중에는 심장에 그 동맥경화증이 심해지면 심근경색증, 협심증이 있을 거고요. 뇌 쪽에 그러면은 뇌졸중이 오죠. 그러니까 대혈관 병증의 합병증을 미리 예측하고 관리하는 지표가 되는 거는 경동맥 초음파다. 그래서 오늘은 합병증을 얘기를 할 때 내가 당뇨병에 합병증이 있나 없나 이렇게 궁금해서 먼저 질문을 먼저 했을 때 세 가지 키워드는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내 당화혈색소는 얼마인가? 내 미량 알부민율은 나오는가? 나의 경동맥 초음파는 어떤가?' 이 세 가지를 각각 아시고 계신다면 그다음 단계 합병증을 예측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훨씬 더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불과 20년 전만 해도 당화혈색소 하나면은 우리가 "모든 당뇨병 환자의 치료는 당화혈색소 하나만 좋게 해 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다는, 어떤 게 바뀌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